자,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등차 수열까지 봤는데 이번 시간에 뭐야? 더하는 항을 했으면은 뭐 하겠어? 곱하는 거 한번 보겠지. 자, 일정한 수를 곱해서 만든 수열이라고 했는데 내가 커질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1보다 큰 값으로 곱하는 수열을 만들면은 1보다 점점 커지는 수열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내가 1보다 작은 수로 곱하는 등비 수열이라고 하면은 또 작아질 수도 있고 음수로 내가 한다라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도 바뀔 수도 있는 거겠지. 그러면 등비 수열의 관계식은 당연히 내가 A1에다가 A2라는 애는 A1에다가 똑같은 값을 곱해서 만들 거야. A3은 A2에다가 내가 똑같은 값을 곱해서 만들 거야. 보시면 2, 4, 8, 16, 32 이렇게 되면은 내가 여기에다가 곱하기 이만큼, 여기도 곱하기 이만큼, 여기도 곱하기 이만큼, 여기도 곱하기 이만큼 이런 식으로 같은 비율로 내가 곱해 줄 거니까 내가 두 번째 항이라는 애는 첫 번째 항에다가 똑같은 값을 곱해 줄 거고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가 똑같은 값을 곱해 줄 거니까 A의 n 플러스 1번째 항은 A의 n번째 항에다가 내가 똑같은 값 R이라고 곱해줄 거야. 얘를 우리는 이제 공비다라고 불러줄 거고 그러면 이 내용은 이렇게 성립한다라는 거는 볼 수 있겠지.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고 자, 그 다음에 등비수열의 일반항 방금 한 내용을 크게 다르지 않지. AN이라는 항은 AN번째 항은 A라는 항에다가 A1이라는 항에다가 내가 공비를 n-1번 곱하면 되겠지. 왜 그런지 한번 볼게. 그럼 내가 n은 1 이상 n에다가 내가 1 집어넣으면은 A1 곱하기 R의 0제곱. 근데 얘 얼마지? 1이야. 요만큼 1이니까 얘는 A1 나올 것이고 A2라는 애는 A1에다가 내가 곱하기 공비를 한 번만 한 거니까 여기가 1 이렇게 될 거니까 이러한 일반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그러면 등비 중앙이라는 거 한번 살펴볼까?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세 수가 등비 수열이래. 이렇게. 그러면 x는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AR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 R은 뭔데? 공비. 그러면 내가 이렇게 세 순서대로 등비 수열이라고 하면은 A에다가 내가 공비 곱하면은 AR. 그 다음 여기에다가 또 곱하기 내가 공비를 한 번 더 곱해주면은 A의 R 제곱이 B가 되겠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두 개를 곱해주면은 A 제곱 R 제곱이네. 근데 얘는 AR 전체의 제곱이라고 볼 수 있는 거 맞을까? 얘를 그러면 그대로 문자로 표현해주면 A, B는 X의 제곱. 내가 양 끝을 곱하면은 가운데 있는 녀석의 제곱만큼이 값이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중요하신 게 뭐냐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 굉장히 중요해. 예를 들어서 여기고 2고 여기가 16이다 라고 한번 여기를 8이라고 한번 해볼까? 그리고 여기 x가 있어. 그러면 양 끝을 내가 곱하면은 2의 4제곱이야. 그러면 얘는 2의 제곱의 제곱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마이너스 2 전체의 제곱의 제곱이라고도 볼 수 있어. 그러니까 x가 될 수 있는 값은 4가 될 수도 마이너스 4가 될 수도 있다는 거지. 4인 경우를 살펴보면은 공비가 얼마씩이야? 곱하기 2야. 근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공비가 얼마야? 마이너스 2 되어 있는 거니까 공비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공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지. 플러스 마이너스 공비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중요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볼까? 그러면 이렇게 만족할 거야. 봐봐. A의 두 번째 항 n 플러스 2에서 A의 n 플러스 1을 나누면 요거 값 얼마 나와야 돼? 공비 나와야 돼. 그 다음 마찬가지로 얘도 A의 n 플러스 1번째 항을 A의 n번째 항으로 나누면 똑같이 공비가 R 나와야 돼. 그러니까 해당 값은 같다라고 놓을 수 있고 그러면 방금 이 세 수를 A의 n 플러스 1, A의 n 플러스 2라고 내가 놓을 수 있는 거니까 n 플러스 2라고 내가 놓을 수 있는 거니까 얘 그대로 등비중앙처럼 표현을 해주면 n 플러스 1 전체의 제곱은 an 곱하기 a의 n 플러스 2다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지. 괜찮지? 자, 그 다음에
등비수열의 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비수열의 합은 일단은 R이 공비가 1인 경우, 1이 아닌 경우랑 1인 경우 두 가지를 나뉘는데 1인 경우는 너무 쉽지. 봐봐. 공비가 1이야. 그럼 그 다음에 얘도 A, 얘도 A, 얘도 A야. 근데 내가 항이 전체가 만약 N개가 있어. 그러면 A가 몇 개 있는 거야? A 곱하기 N개 있는 거니까 NA. 너무 쉽지. 그 다음에 공비가 1이 아닐 때가 문제지. 1이 아닐 때는 여기 밑에 한번 같이 볼까? 여기 밑에 한번 같이 보시면 S의 N이라는 N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맞니? A 더하기 그 다음에 두 번째 항 AR 그 다음에 AR 제곱 쭉 해서 얘는 뭐지? A의 N번째 항을 더한 걸 거야. A의 공비가 R의 N-1제곱 되어 있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이 N에다가 내가 공비를 한 번 더 곱해준 것만큼 빼줄게. 그러면은 얘는 내가 공비를 한 번씩 더 곱했으니까 AR의 제곱, 그 다음에 AR의 세제곱 쭉 가서 여기에도 내가 공비를 한 번 더 곱할 거니까 항의 개수는 똑같이 N개지만 AR의 N제곱이라는 항이 새로 생기겠지. 그럼 내가 빼주면 1-R의 S의 N이라는 N은 여긴 다 소거될 거야. 여긴 다 소거될 거고 여기까지 다 소거되고 남는 게 뭐야? A 빼기 A의 R의 N제곱만 남을 거야. 그럼 얘는 A로 내가 묶어내면 1-R의 N제곱이 될 거고 1-R의 Sn. 그럼 Sn이라는 N은 1-R분의 A의 1-R의 N제곱 이렇게 되어 있겠네. 그러면 얘가 지금 아니 공비가 음수가 되면 공비가 양수일 때는 이 값이 1보다 큰 R이 1보다 커지면 얘가 음수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 맞지? 그런데 얘가 1보다 커지면 얘는 내가 여기에서 -1을 위아래로 똑같이 곱해주면 A에 R의 N-1이랑 똑같은 거 맞니? 여기에도 내가 -1 곱하고 위에도 내가 -1 곱하면 오른쪽처럼 곱해지는 거 맞을까? 오른쪽처럼 될 수 있는 거 맞을까? 그러면 공비가 1보다 크던 작던 내가 구한 값은 변함이 있는 값이야 없는 값이야? 이게 밑에 있는 분모가 음수가 나오면은 분자 위에도 당연히 음수 나올 것이고 분모가 양수 나오면 분자 쪽에서도 반드시 양수가 나올 거니까 어차피 계산하면 똑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쓰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둘 중에 하나만 외우셔도 어차피 밑에가 음수면은 위에도 음수 나올 거니까 다 어차피 마이너스 해주면은 플러스 될 것이고 1보다 작을 때 플러스면은 뭐 문제 될 거 없는 것이고 문제를 통해 가지고 한 번 더 확인해 볼게. 자, 그 다음에 등비수열의 합의 특징 한번 볼까? 이거는 또 외울 필요가 없어. 전혀 외울 필요도 없고 이해하시면 돼. 봐봐. SN이 있어. 그럼 우리 AN 어떻게 구해? 똑같아. 등차 수열. 모든 수열은 SN을 나한테 주어줬다? 그러면 AN이라는 애는 이걸로 구할 수가 있어. 단 이걸로 내가 구했을 때 N의 범위는 2 이상. 왜? 1을 넣는 순간 S0이라는 게 생겨버리니까 안 되겠지? 그 다음에 그럼 A1은 어떻게 구해줘? A1이랑 똑같은 애는 S1 이렇게 내가 두 개를 확인해 주셔야 된다라고 했어. 그래서 만약 똑같다. 여기에서 구한 S1이랑 내가 이렇게 AN을 구했는데 1 넣은 거랑 똑같다라고 하면 AN은 뭐다 라고 하고 N의 범위를 그냥 1 이상이다 라고만 잡아주시면 된다는 거지. 만약 다르면은 이렇게 두 줄 써주시면 되는 거고 어려운 내용 없지. 자, 그 다음에 적금과 등비수열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뭐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한번 같이 읽어는 볼게. 문제로 잘 나오니까 뭐 수능이나 모의고사 이런 데 나오기보다는 학교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이고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고 이해하시는 정도로만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 자, 그러면 달리법이랑 복리법이 있는데 달리라는 애들은 내가 만약에 원금에 대해서 이자만 계속 더하는 거야. 어떤 의미냐면 내가 100만 원을 냈다? 1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10만 원이래. 무조건. 그러면 내가 이번 달에도 이자가 10만 원, 그 다음 달에도 이자가 10만 원, 세 번째 달에도 이자는 10만 원. 계속 10만 원씩만 계속 붙는 거야. 원금에 대해서만 붙는 거야. 그 다음에 복리라는 거는 내가 이자가 만약 10만 원이야. 그럼 내가 첫 달에 100만 원을 넣었다? 그럼 두 번째 날에 얼마가 되어 있지? 110만 원이 되어 있겠지. 그러면 그 다음 달에는 100만 원에 대한 이자 10%가 아니라
110만 원에 대한 이자 10%가 붙을 거란 얘기지. 이렇게. 괜찮니? 그러니까 얘는 내가 이자만큼 받았어. 혹은 이자만큼 빠졌어. 그러면 내가 총 가지고 있는 그 돈에 대해서 다시 계산을 한다는 거고, 얘는 달리법이라는 애는 한번 내가 1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측정을 받았어. 그럼 그 이자가 변하는 거야? 안 변하는 거야? 안 변하는 거지. 왜? 100만 원이라는 고정된 금액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은 문제를 통해 가지고, 예시를 통해 가지고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 그 다음에 여기 잠깐 예시를 통하기 전에 예시 통해 보기 전에 달리에 대한 내용 한번 볼까? 그럼 내가 처음에 내가 A만큼 A1을 연이율 R%로 내가 예금을 했을 때 N년 후라고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100원을 연이율 10%로 내가 넣었대. 달리. 그러면 첫 달에는 1년에는 첫 번째 년에는 내가 그냥 원금만 넣었겠지. 그 다음에 다음 해에는 내가 100원에 대한 이자를 10% 받았으니까 100 곱하기 10분의 1만큼 있었을 거야. 그 다음 해에는 똑같이 내가 100원에 대한 이자로 받을 거니까 10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어질 거라는 거지. 그럼 내가 여기까지가 1년 넣은 거야. 그러면 여기 2년 3년 이런 식으로 넣을 거니까 100원은 그대로 내가 원금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자율 10% 이게 몇 번 있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달리보다는 복리가 훨씬 중요합니다. 복리에 대한 내용은 뒤에 내려가서 이걸로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 자, 일단은 앞에서 한번 내용 했지만, 자, 원래 내가 100원을 넣었어. 근데 100원에 대해서 계속 붙을 거야, 이자가. 그럼 1 플러스 10분의 1이라는 얘기는 이자율이 몇 %라는 거야? 그렇지. 얘는 내가 원금에 대한 거고 얘는 내가 이자에 대한 거야. 그러면 1년 지나면 100에다가 1.1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얘가 1년 후야. 그 다음에 2년 후가 되면은 100원에다가 1.1 얘가 내가 원래 전체 갖고 있는 돈이 맞을까? 1년 후 지나면은 내 원금 자체가 얘로 변한 거야. 그치? 내가 원래 처음에 100만원 넣었어. 근데 1년 후에 내가 지금 복리야, 복리는 매년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에 대한 이자율로 들어가는 거야. 내가 100만원을 넣었어. 근데 이자율이 10%래. 그러면 그 다음 해에는 내가 100원에다가 곱하기 1.1% 1.1만큼 곱해진 거가 내 전재산인 거 맞니? 그치? 이 전재산에다가 또 똑같은 이자율로 내가 또 적립을 했다, 복리로 적금을 했다라고 하면 1.1에다가 또 1.1이 곱해질 거야. 이게 몇 년 후? 2년 후. 그 다음에 2년 후가 지나면 이 값 전체가 내가 가진 전부가 되는 거 맞니? 그러면 3년째에는 100에다가 1.1이 몇 번 곱해줘야 돼? 내가 가진 건 원래 2였어. 근데 여기에다가 몇 번이 한 번 더 곱해져? 1.1이 한 번 또 곱해지니까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온다는 거지. 자, 그럼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볼게. 자, 일정 기간마다 적립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 일정 기간마다 적립을 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초에 적립하는 경우랑 말에 적립하는 경우가 다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볼게. 내가 밑에서 같이 보자. 매년 초에 A1씩 적립을 한대. 그럼 내가 첫 번째 해에는 A1 넣었어. 1월 1일에 A1을 넣었다라고 쳐봐. A1 넣었다? 그럼 N년이 지나면 얘는 A에다가 1 플러스 R에 N제곱만큼 돈이 불어나 있을 거야. 1년부터 N년 말이 되면, 자 봐봐, 1월 1일에 넣었고 12월 31일까지가 되면 나는 1월부터 1월부터 새해부터 얘는 그러면은 12달을 완전히 고스란히 내가 묵힌 거 맞니? 그렇지. 그런데 만약에 1년 초가 아니라 매년 말에 A1씩 적립을 했대. 매년 말에. 그러면 내가 올해 12월 31일에 넣었어, A1을. 그치? 근데 그러면 언제 내가 이자가 처음 한번 붙는 거야? 그 해에 말에, 그 해가 말에 붙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2011년 12월 31일에 돈을 넣었어. 그럼 이자가 나한테 처음 언제부터? 2022년 12월 31일에 붙을 거라고. 내가 넣은 해를 기준으로 1년이 온전히 찼을 때
나한테 이자가 붙을 거라고. 그러면 내가 매년 말에다가 적립하면은 매년 초에 적립하는 거랑 1년만큼 차이가 있는 거 맞아? 얘는 1월 1일이고 얘는 12월 31일이야. 그러면 1년 차이가 있어. 그럼 이자도 당연히 한 번씩 차이가 있겠지. 맞니? 그래서 초에 적립한 건지 말에 적립한 건지에 따라서 이자가 한 번 정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얘는 지금 한 번 넣고 그 다음에 1년 1월 첫 번째 올해 1월 1일에 A1만큼 넣었어. 그 다음 내년 1월 1일에 또 A1만큼 넣었어. 그리고 또 1년 뒤에 1월 1일에 또 A1만큼 쭉 다 넣은 거지. 그러면 N년째 되던 해에 1월 1일에도 내가 A1을 넣었어. 그럼 얘는 1월 1일에 넣었으니까 12월 31일에 한 번 붙을 거야. 그치? 그 다음에 그 전년도에 한 거는 두 번 붙을 거고, 또 그 전년도에 한 건 세 번, 네 번 쭉 해서 내가 처음 넣기 시작한 거는 N번까지 붙을 거란 얘기지. 그래서 요거를 다 더해주시면 초항이 A의 1 플러스 R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공비는 1 플러스 R. 이게 N번 있는 거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 이거 분해 1 플러스 R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그래서 해당 값을 계산하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말에 계산하는 거는 볼까? 내가 올해 12월 31일에 넣었어. 그러면은 얘는 N년째 말에 N-1번 붙겠지. 왜? 내가 말에 넣었으니까 말까지 했을 때가 한 번 붙는 거일 거 아니야. 초에서 넣었으면은 그 해도 붙고 그 다음 연도에도 붙고 하지만, 내가 애초에 말에 넣었으면은 그 해 말에 넣었으니까 그 해 말에는 이자가 붙는 거야, 안 붙는 거야? 안 붙지. 그러니까 N년째 지나봤자 N-1번만 붙는 것이고 쭉 지나갔어. 그래서 내가 N년째 말에 넣었어. 그럼 말에 넣었는데 그 해에 이자가 붙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이렇게 값이 계산이 되실 거라는 거야. 요거는 이제 문제를 통해 가지고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 여기까지 하시면은 등비수열까지 벌써 끝난 거야. 그러면 등비수열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